어느 조용한 마을에 토담집이라 불리는 오래된 집이 있었다. 이 집은 한때 지역 사회의 사랑을 받은 명소였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갔다. 그러나 이곳에 얽힌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여지고 있었다. 긴 역사를 가진 이 집은 몇 세대를 거쳐 다양한 사건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남겼다. 가장 많이 회자된 사건은 1970년대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 시절 젊은 부부가 이 집으로 이사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에게는 어린 딸이 생겼다. 아이가 3살이 되던 어느 날 부부는 딸이 밤마다 누군가와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이가 상상의 친구를 만든 것이라 생각했지만 점차 불안감이 커져갔다. 딸은 누군가를 언니라고 불렀고 부모는 집안 어딘가에서 항상 바람 소리와 함께 이상한 속삭임을 듣곤 했다. 결국 그들은 무당을 불러 푸닥거리를 했다. 무당은 이 집에 억울하게 죽은 어린 소녀의 영혼이 떠돌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이를 달래기 위한 여러 가지 의식을 행했다. 그 후로부터 소리는 사라졌지만 부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몇 년이 지나 이 집은 다시 빈집이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곳에 유령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집이 팔릴 때마다 새로운 입주자는 1년도 채 살지 못하고 떠났고 어떤 이들은 이상한 그림자가 집안을 배회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한 도시의 젊은 부부가 이 집을 매입했다.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출발을 꿈꾸며 이사를 온 그들은 초기 몇 주간은 아무런 문제 없이 지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부인은 부엌에서 낮게 울리는 속삭임을 들었다. 거실로 가보니 남편도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집안을 자세히 조사했지만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로 매일 밤 그들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딸기의 향기가 가득한 숲속을 거니는 소녀를 보았고 그녀는 항상 무언가를 속삭이며 두려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점점 꿈속의 소녀는 부부에게 다가왔고 그녀의 얼굴에는 슬픈 미소가 어렸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이상한 기운에 잠을 깼고 복도 끝에 흐릿한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림자는 부부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고 그 순간 부인은 딸기의 향기를 강하게 느꼈다. 놀라고 겁먹은 부부는 침대에서 일어나 불을 켰지만 그림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이 일을 계기로 부부는 이 집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했다. 여러 자료를 뒤지던 중 그들은 이 집에서 20여 년 전 실종된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발견했다. 소녀는 당시 사고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이곳에 머물러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부부는 무당을 찾아갔고 그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무당은 이 집에 한 아가씨의 슬픈 영혼이 있으며 그녀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부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집의 한 구석에 작은 제단을 만들어 소녀를 위한 촛불을 밝혔다. 이후로부터 그들은 더 이상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고 꿈속에서도 소녀는 슬픈 표정 대신 평온한 얼굴로 미소 지었다. 몇 달 뒤 그들은 딸을 낳았다. 딸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부부는 그녀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소녀의 영혼이 그들의 딸에게 평화로운 친구가 되어 주었음을 알았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한국의 많은 커뮤니티에서 공포썰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작은 마을의 오래된 도시 전설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작은 산골 마을, 그곳에는 오래된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리를 귀신교라고 불렀는데 이유는 밤만 되면 그 다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의 정체를 알고 싶어 했으나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꼭 사람의 속삭임 같다가도 때로는 물속에서 북을 떼는 소리처럼 들리곤 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소년 준수는 항상 이 다리를 지나 학교에 가고는 했습니다. 준수는 다리의 전설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그다지 믿지는 않았습니다. 다리 위에서 들린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가을밤 마당에서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던 준수는 술래를 피해 다리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친구들을 따돌렸다고 생각한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다리 주변에는 가로등도 없어 더 깊고 짙은 어둠이 다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 공기 속에서 갑자기 물결이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강물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치 준수를 부르는 듯한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당황한 준수는 그대로 도망치듯 다리를 건너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밤은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준수는 친구들에게 전날 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친구들 중 몇 명은 그의 이야기를 비웃었지만 다른 몇 명은 흥미를 보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날 밤 단체로 그 다리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잘 준비한 후 늦은 저녁 다리 위에 모인 일행은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서로에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밤 공기가 쌀쌀하게 다가올 무렵 그들은 다리 중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속삭임으로 시작했지만 차츰차츰 울부짖음으로 변해갔습니다. 소리의 근원지를 파악할 수 없었고 공포에 질린 친구들은 하나둘씩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용기 있는 한 명이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소리나는 쪽을 비추었을 때 다리 밑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준수와 친구들은 다리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것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마을에서는 또 다른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밤이면 누군가 사라지거나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점차 다리 주위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개발로 인해 다리는 헐리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다리에 관련된 공포 썰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준수와 친구들은 그때마다 옛 기억이 떠오르며 미묘한 소름이 돋곤 했습니다. 다리가 없어진 지금도 그 부근을 지나칠 때마다 그날 밤의 소리와 그림자가 떠오르며 그들은 미스터리한 공포 속에 잠깁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공포썰을 기반으로 창작된 내용으로 실제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인터넷에 널리 퍼진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상상의 공간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수진이라는 여고생이 살고 있었다. 수진은 방학을 맞아 할머니 댁에 놀러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무심코 오래된 마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이야기에는 인근 숲에 살고 있다는 귀신 전설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몇십 년 전 그 숲에서 한 소녀가 실종되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그녀를 열심히 찾으려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이후로 그 소녀의 영혼이 숲을 돌아다니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는 했다는 것이었다. 수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믿지 않았고 오히려 흥미를 느껴 친구들과 함께 그 숲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수진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설득당했다. 그들은 밝은 오후의 모험을 떠났다. 숲에 들어갔을 때 모두는 처음에는 아무런 이상한 느낌을 받지 못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무 사이로 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바람이 멈추고 주변은 기묘한 적막감에 휩싸였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손전등을 떨어뜨렸고 그 소리를 신호라도 된 듯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는 순간 멈칫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그 소리를 낸 사람을 발견할 수 없었고 숲 속은 갑작스레 점점 어두워져만 갔다. 수지는 두려움을 애써 무시하며 앞으로 나아가자고 손짓했다. 다른 친구들도 겁을 먹긴 했지만 수진을 따라 나섰다. 그러다 더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오래된 폐가를 발견했다. 흉가처럼 보이는 그곳은 나무와 덩굴로 뒤덮여 있었고 누군가 최근까지도 드나든 것처럼 흔적이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린 수지는 폐가 안으로 들어갔고 친구들도 어쩔 수 없이 뒤따랐다. 안은 곰팡내가 코를 찔렀고 낡은 가구들이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며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그때 수지는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다. 그 사진 속 소녀는 오래전 실종된 소녀와 똑같이 생긴 어린아이였다. 그 순간 폐가의 문이 쾅 소리와 함께 닫혔다. 모두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방 안은 한순간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수지는 손전등을 꺼내 비추었고 벽에 걸린 사진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대신 그 벽에는 여기에서 나가지 마라 는 피로 쓴 듯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공포에 질린 친구들은 문을 열려고 했으나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때 벽 너머에서 들린 낯선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도 나처럼 될 거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변하며
그림자들이 움직였다. 그제서야 모두는 이곳이 전설의 진원지임을 깨달았다. 친구들은 어떻게든 도망치려 했지만 기묘하게도 그곳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 날이 어두워지고 서서히 그들의 정신도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구석에 웅크린 채 서로를 꼭 붙들고 있던 그들은 소원을 빌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다시 문이 열렸다.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찾으러 온 것이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고 그들은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다독였고 친구들은 숲에서 다시는 모험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수진과 친구들에게 이 사건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무서운 기억으로 남았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절대 그 숲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남겼다. 전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새로운 희생양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예전처럼 무심코 지나치기엔 너무도 깊은 여운을 남긴 그날의 공포 이야기. 숲 속 귀신의 전설은 그렇게 매년 여름밤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태어난다.